시장이 약세 국면일 때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 주가는 급락하기 마련입니다. 아프리카 TV, 즉 현재의 숲은 원래 고성장하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저성장 기업으로 변화했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TV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BJ와 별풍선인데요. 하지만 그들마저도 이제는 유튜브 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저성장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과거 고성장 시절에 봤던 PER 20배에서 3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2분기 실적 역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58%나 감소했는데요.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무조사에 따른 일회성 추징 비용과 수수료 반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추얼 스트리머 및 신규 콘텐츠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제작 장비 지원 등 전략적 비용 집행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본업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위치의 국내 사업 철수로 인한 반사이익 모멘텀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결제 유저와 유저당 평균 결제액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둔화되며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트위치 철수에 따른 수혜를 숲이 독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네이버가 치지직을 전격 등판시키면서 서브컬처와 게임 위주의 트위치 유저 상당수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숲은 헤비 유저 중심의 시청 시간과 후원 매출을 가져오긴 했지만 라이선스 및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반면 신규 라이트 유저의 유입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차트를 보면 2018년 무릎 단계를 통과해 2020년 3월 코로나19 당시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2021년에는 메타버스 테마의 바람을 타고 어깨 상투를 친 뒤 시세 국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지하 2층까지 하락하며 그야말로 지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 시간과 결제 유저 수가 급증했었습니다. 당시 BJ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 등 기부경제 선물 매출이 매 분기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마진 실적을 견인했죠. 과거 아프리카 TV는 별풍선 의존도가 높은 회사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BJ들이 참여하는 e스포츠 및 게임 대항전 기반의 콘텐츠형 광고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제 단순한 개인 방송 플랫폼이 아니라 종합 미디어이자 광고 플랫폼 회사다라는 평가와 함께 리레이팅이 이루어지며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률 전망이라면 이제는 PER 7배 정도밖에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미디어 및 개인 방송 시장의 성장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었고 인앱 결제 변경과 헤비 유저 위주의 후원, 구조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팽창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SOPU로 사명까지 바꾸며 추진한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과 버추얼 콘텐츠 투자는 당장 비용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고 매출 가시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지하 2층까지 내려간 것을 보면 시장은 아직 이 변화를 믿지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인수 등 스포츠 IP 확보를 위해 연간 60억에서 7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고정비가 증가했고 여기에 일회성 세무 추징금까지 더해지며 이익 체력이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이 7%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이 종목은 성장주가 아닌 배당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